근데 약간 좀 그 있잖아 멋있는 흑인들 뭔가 조나단 멋있다. 항상 뛰어다니는 것 같은 흑인들 조나단이 멋있진 않잖아. 그래? 근데 어머니께서 보시기엔 멋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 조나단 어머니도 멋있게 보실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는 거야? 우리 할머니도 나를 예쁘게 보겠지. 그렇게 말하면 빅렬의 곱셈 그 프린트 피자 대전 프린트 곱셈 자, 행렬의 곱셈을 하는 방법. 자, 행렬의 곱셈을 하는 방법. 자, 예를 들어서 또 i행이 있고 j열이 있어. i행이 놓인 각 성분들과 j열에 놓인 각 성분들을 차례로 곱해서 더해주면 i행 j열의 성분을 얻을 수 있어. 다시 i행에 위치한 성분들과 j열에 위치한 성분들을 차례로 곱해서 더해주면 i행 j열에 위치한 성분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자, i행에 A, B, C 요 세 개의 성분이 있고 j열에 X, Y, Z 요 세 개의 성분이 있으면 자, 각 성분을 차례대로 곱해서 더한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이게 바로 i행 j열에 위치한 성분이다. 곱하는 방법 이해되니? 자, 이렇게 각 성분을 차례대로 곱해서 더하기 위해서는 이 i행이 위치한 성분의 개수랑 j열에 위치한 성분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되지. 괜찮니? 괜찮아? 강풍 맞고 온 것 같은데? 자, 여기 만약에 j열에 위치한 성분의 개수가 4개였다. 얘는 곱할 대상이 있어 없어? 각 성분을 차례로 곱해서 더한다고 했잖아. 얘는 곱해질 대상이 있어 없어? 없지. 이때는 행렬의 곱셈이 정의가 안 된다. 자, 행렬의 곱셈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행에 놓인 성분의 개수랑 열에 놓인 성분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돼. 그래야 아다리가 맞을 수가 있겠지. 자, 근데 자, 요 행에 놓인 성분의 개수는 요 행렬에 뭘 의미하지? 요 행에 놓인 성분의 개수는 요 행렬에 열의 개수를 의미하지. 13개. 그지? 또 자, 요 열에 놓인 성분의 개수는 이 행렬에 행의 개수를 의미하지. 행 3개. 그지? 자, 그래서 자, 열의 개수랑 앞에 행렬의 열의 개수랑 뒤에 행렬의 행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지만 행렬의 곱셈을 정의할 수 있다. 자, 만약에 얘가 n 곱하기 n 행렬이면 이 녀석의 행의 개수는 반드시 몇 개가 돼야 돼? n개가 돼야 된다. n 곱하기 n 행렬 이렇게 돼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지? 이해 안 되는 사람? 되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이 곱해서 얻어지는 행렬이 몇 곱하기 몇 행렬인지 궁금한 거야. 몇 행 몇 열의 행렬인지. 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요 가장 귀퉁이에 있는 성분이 몇 행 몇 열의 성분이지만 구해보면 되지. 그치? 자, 얘가 n 곱하기 n 행렬이니까 가장 아래에 있는 행이 m행이고, 자, 얘가 n 곱하기 l 행렬이니까 가장 오른쪽에 있는 열이 l열이지.
맞지? 자, 이 mn과 L열에 위치한 성분들을 차례로 곱해서 더해주면 요 가장 귀퉁이에 있는 성분을 얻을 수 있고 그 성분은 mn L열의 성분이겠지. 따라서 이 곱해서 얻어지는 행렬은 m 곱하기 ln열이다. m 곱하기 nn열과 m 곱하기 ln열을 곱해서 얻어지는 행렬은 m 곱하기 ln열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나? 이게 행렬 곱셈 하는 방법. 다시 자, 행렬 곱셈 하는 방법. 앞에 행렬의 행과 뒤에 행렬의 열을 각 성분을 차례로 곱해서 더한다. i행과 j열의 각 성분을 차례로 곱해서 더해서 i행, j열에 위치한 성분의 크기를 얻을 수 있다. 자, 근데 각 성분을 차례로 곱해서 더하기 위해서는 앞에 행렬의 열의 개수랑 뒤에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열 개수랑 행 개수가 서로 같아야지만 행렬의 곱셈이 정의가 된다. 자, 그리고 얘는 m 곱하기 nn열, 얘는 m 곱하기 ln열, 얘는 m행이고 얘는 l열이지. 이 둘을 곱해서 m행, l열의 성분을 얻을 수 있지. 따라서 요 행렬은 m행, l열을 가진 m 곱하기 ln열이겠지. 그치? 그래서 m 곱하기 n행열과 m 곱하기 ln열을 곱해서 얻어지는 행렬은 m 곱하기 ln열이다. 이렇게 되나? 곱셈을 조금 해볼까? 자, 873번 볼게. 자, a 곱하기 b 곱하기 c 행렬 구하라고 했는데, 자, 먼저 두 행렬 a, b를 곱해볼게. 자, 행렬 a는 이렇게, 행렬 b는 이렇게. 자, 일단 곱이 정의가 되나? 곱의 정의가 되지. 얘 열 개수 1개, 얘 행 개수 1개. 열의 개수랑 행의 개수 같기 때문에 곱셈이 정의가 되지. 자, 몇 곱하기 몇 행렬 나올까? 얘 2 곱하기 1 행렬이고 얘 1 곱하기 2 행렬이니까 곱하면 2 곱하기 2 행렬 나오겠지. 맞지? 자, 1행 1열의 성분 어떻게 구해? 1행과 1열에 위치한 성분을 차례로 곱해서 더해서 구하지. 2a 1행 2열은 1행과 2열에 위치한 성분을 차례로 곱해서 더한다. 2행 1열은 2행과 1열에 위치한 성분을 차례로 곱해서 더한다. 2행 2열은 2행과 2열에 위치한 성분을 차례로 곱해서 더한다. 되니? 이게 a 곱하기 b행열. 자, 문제에서 a 곱하기 b 곱하기 c행열 구하라고 했으니까 a 곱하기 b행열을 결과값에 c행열을 곱해주면 되겠지. 자, 1행 1열 어떻게 구한다고? 1행과 1열에 위치한 성분을 차례로 곱해서 더한다. 2a 곱하기 2 더하기 3a 곱하기 빼기 3. 그럼 4a 빼기 12a니까 마이너스 8a. 1행 2열은 1행과 2열의 각 성분을 차례로 곱해서 더한다. 2a 곱하기 빼기 1 더하기 3a 곱하기 3 7a. 2행 1열은 2행과 1열에 위치한 성분을 차례로 곱해서 더한다. 4 빼기 12니까 마이너스 8. 2행 2열은 2행과 2열에 위치한 성분을 차례로 곱해서 더한다. 7.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성분의 합이 0이래. 자,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주면 마이너스 a 빼기 1이지.
그 값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수 a의 값은 빼기 1이다. 곱하는 방법 알겠나? 이름 자체가 행열이잖아. 행과 열을 곱한다 라고 기억해주면 좀 더 쉽다. 행과 열을 곱한다. 일행 1열의 성분을 곱해서 1행 1열의 성분을 얻고 1행과 2열의 성분을 곱해서 1행 2열의 성분을 얻고 2행과 1열을 곱해서 2행 1열의 성분을 얻고 2행과 2열을 곱해서 2행 2열의 성분을 얻는다. 알겠지? 정리하고 직접 한번 곱해볼까? 874번. 이제 봐봐, 키링이 식상하잖아. 귀여운데요? 스키야사야지. 누가 봐도 이거 달잖아. 민지다. 근데 이거 보잖아. 누구지? 민지다. 누구지? 많이 달면 민지다. 누구지? 이렇게 된다니까. 많이 달면서 이거 영상 근데 많이 달면 인형을 팔려고 나오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미안, 너무 억지고 있어. 심지어 서 있을 수 있어. 뭐야? 서 있는 거. 저거 서 있을 수 있어? 어쩔 수 있는 거 있니? 못 서 있을 거. 이제 서 있잖아. 풀어서 쉽지? 자, 그 다음에 또 개념 설명. 자, 행렬의 곱셈의 성질. 첫 번째 성질. 이게 가장 강력한 성질이다. 꼭 기억해야 될 성질. 자,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A 곱하기 B 행렬과 B 곱하기 A 행렬은 일반적으로 값이 서로 다르다. 자, 이거 봐봐. 실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제곱 곱셈 공식 이용해서 전개할 수 있지. 잘 들어낸다. 내가 곱셈 공식 이용해서 전개해주면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이지. 맞지? 오케이? 자, 근데 이렇게 된 과정을 자세히 보면 자, A 플러스 B 제곱이라는 거는 A 플러스 B를 두 번 곱한 거지. 자, 분배 법칙 이용해서 전개시켜주면 A 제곱 더하기 A 곱하기 B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되니? 근데 실수의 곱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실수의 곱셈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의 값이 서로 같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썼어? 2AB라고 쓴 거지. 여기? 근데 행렬의 곱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잖아. 그럼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따라서 곱셈 공식을 쓸 수 없다. 곱셈 공식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해됐니? 여기
가장 중요한 성질이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곱셈 공식 적용이 불가능하다.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쉽게 전개할 수 없다. 도형열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제곱을 전개하라고 했을 때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라고 전개하면 안 되고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A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전개해야 된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알겠지? 매우 중요하단 매우. 너무 중요하다. 이해됐지? 이거 이해됐지, 그치? 자, 여기서 잠깐 참고. 단위 행렬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자, 수학에서 단위라는 말이 들어가면 크기가 1이다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 크기가 1이다. 예를 들어서 너네 대수 배웠을 때 단위원 들어봤지? 단위원? 반지름 길이가 1인 원. 단위원. 그지? 단위 벡터. 크기가 1인 벡터. 단위원. 왜? 나. 그래서 단위라는 말이 들어가면 크기가 1이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단위 행렬, 크기가 1인 행렬 이런 말이겠지. 1과 같은 행렬. 자, 그러면 일단 그 단위 행렬은 영어 알파벳 대문자 2로 나타내거든. 자, 2차 단위 행렬 1, 0, 0, 1. 요게 단위 행렬이야. 얘가 1과 같은 기능을 한다는 거지. 따라서 자, 어떤 행렬에다가 단위 행렬을 곱해주면 얘가 실수해서 거의 1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해되니? 어떤 실수에다가 1을 곱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지. 그 1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게 단위 행렬이다. 그래서 어떤 행렬에다가 단위 행렬을 곱해주면 그대로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이해되니? 그리고 이 단위 행렬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해. 이 단위 행렬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연산을 직접 해보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럼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뭐가 적용 가능하다? 곱셈 공식 적용이 가능하다. 단위 행렬과의 연산에 있어서는 곱셈 공식이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자, a 플러스 2의 제곱을 전개할 때 곱셈 공식이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a 제곱 더하기 2a 2 더하기 2 제곱 여기까지 됐지. 자, 근데 단위 행렬이 무슨 기능을 한다고? 1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했지. 얘는 그냥 뭐랑 같아? 2a. 단위 행렬이 1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했지. 2.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2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매우 중요한 단위 행렬. 단위라는 말이 들어가면 크기가 1임을 의미한다. 그래서 단위 행렬은 실수 체계에서 1과 같은 기능을 한다. 실수 체계의 1과 같은 기능을 한다. 따라서 어떤 행렬과 단위 행렬을 곱했을 때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온다.
그리고 단위 행렬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곱셈 공식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빠른 전개가 가능하다. 알겠지?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단위 행렬. 매우 중요해. 자, 그럼 개념 프린트 잠깐 볼래? 단위 행렬 부분. 단위 행렬. n차 정사각 행렬 중에서라고 했지. 단위 행렬은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만 정의가 된다.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만 정의가 되고, 만약에 2차 정사각 행렬에 대한 단위 행렬을 2차 단위 행렬, 3차 정사각 행렬에 대한 단위 행렬을 3차 단위 행렬이라고 불러. 그리고 그 단위 행렬은 대각선 방향이 놓인 성분의 크기를 다 1로 해주면 된다. 나머지 성분은 다 0으로 해줘. 이게 되지? 그래야만 1과 같은 기능을 하는 거야. 행렬 세계에서. 이 제곱은 2 나오지. 1과 같은 기능을 하니까. 1 곱하기 1은 1. 1. 그냥 이라고 쓰는 거예요. 어디? 이거? 이거? 오른쪽. 어디? 문제를 무슨 1이라고 쓰는 거예요. 1? 1은 안 되지. 행렬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1과 실수 체계에서 1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게 단위 행렬 2라고. 행렬 세상에서 실수 체계의 1과 같은 기능을 해주는 행렬이 단위 행렬 2라고. 비유를 하자면 1과 같다. 1이 아니라 1과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어떤 행렬과 곱해주면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그 단위 행렬은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만 정의가 되고 대각선 방향이 놓인 성분의 크기를 다 1로 해주면 된다. 자, 그리고 곱셈에 대한 성질 두 번째, 세 번째. 실수의 곱셈과 마찬가지로 결합 법칙이 성립하고 분배 법칙도 성립한다. 자,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A 곱하기 BC는 AB 곱하기 C랑 같다. 분배 법칙 A 곱하기 B 플러스 C 행렬은 AB 더하기 AC다. B 플러스 C 곱하기 A 행렬은 BA 더하기 CA다. 알겠지? 실수의 곱셈과 마찬가지로 결합 법칙과 분배 법칙은 성립한다. 이런 끝. 여기까지 정리. 이따가 케일리 해밀턴 정리만 하고 끝낼 거다. 그럼 개념 끝. 나 학교 다닐 때 역행렬 이런 것도 있었는데 빠졌어. 이해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지금 질문하실게. 희라 눈빛 좋은데? 찜만 뚫어버릴 것 같은 눈빛. 좋은데? 지호한테 칭찬해줄게. 너가 학교 안 나올 동안 희롱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대. 에? 희롱이요? 미안하다. 나 지호랑 대화할 때 희롱이라고 하거든. 무슨 소리예요? 지호가 맨날 희롱이는 이렇게 말해줘. 쌤 예린이 별명 구야지. 희롱이? 근데 닮은 거 없어요? 닮은 거? 이거 9살 때 한 번도 안 들었어. 별명을 안 들어봤어? 난 별명 진짜 많은데.
지금 하면 별명이 10개가 넘는 거. 쌤 크롱이랑 거릴라. 크롱 고릴라. 고릴라 중에서도 그 키플링에 달린 고릴라. 뭔지 알아? 키플링 고릴라. 그런 고릴라도 있고 뭐 양균이, 뭐 대양균, 세균맨, 세균, 헝그리. 헝그리를 빨리 말하면 헝그리. 헝그리 항상 배고프다. 그래서 헝그리. 엄청 뭐 많은데. 뭐였었지? 이마괴물. 이마가 넓었어. 안 보인다. 별로 안 넓으세요. 아 여기까지 가야 되고? 아 넓은 거 알았는데 솔직히 까게 하려고 안 넓다고 계속 한 거였지. 이런 지능범들. 사람이 꼭 바닥까지 보여줘야 머리숱 많으시네. 머리숱은 많은데 내가 서랍을 나눴는데 그때 반삭이거든. 이러다 보니까 이마에서 축구해도 돼? 라는 제의를 좀 많이 받았어. 고릴라가 별명이었거든요. 고릴라를 닮아서도 있지만 내가 몸무게가 되게 무거워가지고 애들 누르고 다녔어. 너 아웅이야. 아웅이 알아. 여기가 아웅이다. 왜? 누가? 얼마야? 때려줘요. 못생겼어. 괜찮아 지금. 아니 그 있잖아 제주도에서 보라색이잖아. 꺼져. 누가 도라를 보냐고. 미친 거 이렇게 진짜 개 까맣잖아요. 너무 좋아한다. 백이 뭐라고? 도라를 하면 상처가 될 수 있는 맛인데. 여러 가지로. 박치기 운동도 있어. 박치기 운동 알아 이게? 아니 레몬 색깔 알아? 레몬 뭐? 레몬 색깔. 알아. 아, 닮은? 아무나 나? 사실 이렇게 잘 그리세요? 보통 과학 상상화 그리기 대회 금산 출신으로서 이 정도 사실 디테일하게 끝도 없지. 디테일. 반짝반짝. 이 분명 알아 이거? 이것도 별명이었어. 내가 막 별명하니 갑자기 어진쌤 아는 사람 있나? 성어진쌤. 성어진쌤한테 이제 뭐 카톡으로 파일 주려고 카톡창에 이제 성어진이야 이름을 치다가 상어진이라고 친 거야. 그래서 이 쌤 별명 상어였겠다. 그래서 바로 물어봤지. 그냥 어렸을 때 별명 상어였죠. 그러니까 소름 돋았대. 별명이 상어였대. 그래. 아니 뭐 내가 미안할 게 있나? 하여튼 그랬어. 상어였어. 그러고 생일을 맞추라고? 생일을 맞춰주세요. 바람색이? 네. 877번. 자, a 빼기 b의 제곱을 구하래. a 빼기 b의 행렬을 구한 다음에 제곱해주면 되지. 자, a 빼기 b의 행렬 구해보면
1 A 빼기 3 2 여기 A 빼기 B행렬. 자 그러면 제곱해주면 9번 곱해주면 되지. 네, 곱하는 좀 팁은 이렇게 어차피 우리가 곱셈을 할 때 행과 열의 성분을 차례대로 곱해서 더할 거잖아. 그래서 행과 열을 이렇게 구분 지어주는 게 좋아. 그래서 이 구분선을 그려주는 게 좀 좋다. 연산할 때. 다시 우리가 행렬 곱셈할 때 행과 열의 성분을 차례로 곱해서 더할 거잖아. 그래서 행과 열을 구분 지어주는 이 구분선을 그려주고 나서 곱셈을 해주는 게 아무래도 더 편하다. 덜 헷갈려. 자, 1행과 1열의 성분을 곱해서 1행 1열의 성분을 얻을 수 있지. 1 빼기 3a 이렇게. 1행과 2열의 성분을 곱해서 1행 2열의 성분을 얻을 수 있지. a 더하기 2a 2행과 1열의 성분을 곱해서 2행 1열의 성분을 얻을 수 있지. 빼기 3 빼기 6 빼기 9 2행과 2열의 성분을 곱해서 2행 2열의 성분을 얻을 수 있지. 빼기 3a 더하기 4 이렇게. 자 문제에서 모든 성분의 합이 8이래. 자 모든 성분을 다 더해주면 1 빼기 9 빼기 3a 더하기 3 그러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가 8 a가 빼기 3 이게 너무 쉽다. 어려운 사람 말해야 돼. 자, 880번. 자, 행렬 a제곱 더하기 ab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래. 행렬 a제곱 더하기 ab를 구하라는 말이지. 자, 근데 a제곱 더하기 ab는 그 분배 법칙을 거꾸로 해서 a 곱하기 a 플러스 b라고 나타낼 수 있지. 마치 인수분해하는 것처럼. 맞지?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행렬이 마치 행렬 a고 행렬 a 플러스 b지. 그럼 두 행렬 곱하면 끝나겠네. (1, 3) 2 마이너스 1 3 빼기 1 2, 1 자, 1행 1열은 3 더하기 6 9 1행 2열의 성분은 빼기 1 더하기 3 2 2행 1열의 성분은 6 빼기 2 4 2행 2열의 성분은 빼기 2 빼기 1 빼기 3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주면 10이다. 자, 그 다음에 883번 이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행렬 A는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2 그리고 마이너스 3, 0 자, 행렬 AB가 A 더하기 B는 2, 2를 만족시킨대. 자, 그때 행렬 A 빼기 B를 구하라고 했네. 자, 행렬 A가 주어졌기 때문에 요 A 빼기 B 행렬을 A에 관한 행렬로 바꾸고 싶지. 그래서 요 조건식을 이용한다. 자, 행렬 B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행렬 B는 2 곱하기 단위 행렬 빼기 A지. 이걸 대입해주면
2 곱하기 행렬 A 빼기 2 곱하기 단위 행렬이지. 그치? 그러면 2 곱하기 행렬 A 빼기 단위 행렬이지. 자, 행렬 A에서 단위 행렬 빼볼까? 행렬 A에서 단위 행렬 빼주면 1, 0, 0, 1 빼주면 되지. 그럼 마이너스 2, 2, 그리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자, 실수배 2배 해주면 모든 성분의 2를 곱해서 빼기 4, 4, 빼기 6, 빼기 2. 이 열의 모든 성분의 합 2. 행과 열 헷갈리면 안 돼. 열은 약간 좀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 아닌가, 그쵸? 열 받으면 기분 다운되잖아. 다운. 나는 그렇게 공부했어. 진짜 학교에 행은 차가 빨리 다니면 무슨 소리야? 행. 가연이 무슨 포인트가 이거보다 사람 좀 무너지는 거 좋아하는구나. 나는 실제로 그렇게 공부했어. 완전 헷갈리더라고. 나 머리가 좀 멍청해서 행이랑 열이 계속 헷갈리는 거야. 이렇게 했다. 하자.